작가님은 루스 베이드 긴즈버그 하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시나요? 약간 힙한 할머니 같은, 미국에서는 되게 핫한 인물이었더라고요. 이 굿즈도 보면 엄청 꼬장꼬장한 할머니처럼 2년 동안 물을 네. 마시던 왕컵. 우리 저 사람한테 제대로 혼나고 싶다? 네. 그런 느낌을 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북극곰 출판사 온라인 토크입니다. 항상 보이던 낯익은 얼굴 이루리 작가님이 오늘은 안 보이시죠? 절대 잘못 들어오신 거 아니고요. 여기 북극곰 출판사의 인스타 라이브 맞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정의를 향한 여정 편집을 맡은 저 흰머리앤가 여기 번역가 선생님 나와주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책을 번역한 지민이라고 하고요. 이전에 매일 마감이라는 구독 서비스에서 에세이 작업도 했었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정의를 향한 여정이라는 이 긴 제목의 그래픽 노블도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가님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작품이에요. 법률 용어라든지 각종 인용 출처라든지 정말 그래픽 노블이지만 그래픽 노블 그 이상의 어떤 작업을 하신 거에서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933년생이셨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2020년 9월 18일 날 87세 일기로 타계를 하셨거든요. 그냥 제가 좋아하게 됐던 계기가 인용된 말 때문이었는데, 대법관에 몇 명이 여성이 되면은 만족스럽겠냐 뭐 이런 질문에서 9명 전부가 다 여성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한 걸 보고 좀 놀랐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여성이고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도 뭐 5명? 뭐 4명 이렇게 절반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말을 하면서 남자가 9명일 땐 아무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지 않았냐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어서 그때부터 굉장히 좋아했고, 머그컵이는 제가 오늘도 가지고 나왔는데 그거를 계속 갖고 다니고 여기저기 나는 긴즈버그를 되게 좋아한다 얘기를 하고 다녔더니 이런 번역의 기회가 와서 그렇죠. 굉장히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전화 드렸을 때도 저도 되게 놀랬거든요. 긴즈버그 머그컵으로 2년 동안 물을 마시고 계시다고. 그리고 제가 오늘 그래서 특별히 딱히 가져올 게 없어서 이 컵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2년 동안 물을 마시던 왕컵. 우리 행운을 불러준 굿즈네요. 네. 그래도 이번에 이제 번역을 하시면서 루스 베이드 긴즈버그의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그 얘기 잠깐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뭐 거의 다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렸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를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어린 시절의 경험 같은 걸 많이 알게 됐고요. 긴즈버그가 되게 양면이 다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게 되게 보수적이면서도 진보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떤 사회의 가치라든가 오래된 것들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는 사람인 것 맞아요. 같고, 그런 면도 뒷면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헌법 전문을 들고 다니는 되게 원칙주의자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유연한 부분이 있고, 특히나 본인이 이제 여성이나 유대인으로서 가졌던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소수자들에 대한 게 본인의 경험으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루스 베이드 긴즈버그는 법조인이었으니까 루스 베이드 긴즈버그가 맡았던 사건들을 우리가 빼놓고는 다른 얘기를 할 수 없는데, 그 중에서 우리 작가님은 어떤 케이스가 제일 인상 깊으셨어요? 아이를 키우고 싶어 했던 아버지의 판결이 맞아요.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아이를 낳고 이제 엄마가 죽은 상황에서 아버지가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어 했고, 여성이 혼자 남겨졌을 때 받을 수 있는 어떤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싸운 그 사건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때 이제 긴즈버그가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읊었던 변론을 갖다가 읽어드릴게요. 제이슨 폴은 엄마를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이슨을 양육할 능력이 있고 기꺼이 그 양육 책임을 지려 함에도 법은 이 아이가 유일하게 살아남은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아이라고 취급해버렸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은 설득 안 당할 판사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아이 네.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 좀 깨우쳐주는 그쵸. 그런 네. 말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양육자가 여자냐 남자냐가 중요하지 않고 이 아이의 입장에서 딱 바라보게 함으로써 유명한 판결을 얻어낸 그런 케이스였는데 여성한테 너무 당연하게 이 돌봄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그쵸. 한 예. 거잖아요. 그렇게 계속 역할을 바꿔서 생각하게 하는 게 루스 베이더 긴지버그가 가장 획기적으로 앞서서 진행했던 게 아닌가. 여성이기 때문에 옹호한다, 남성이기 때문에 옹호한다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이제 평등한 지지를 받지 못한 사람을 옹호하는 정말 소수자를 대변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번역하시면서 찾아본 관련 책들도 있으실까요? 빅토리우스 RGB라는 맞아요. 책도 있었고 예. 긴즈버그의 말 이런 예, 책도 맞아요. 있었고 예. 운동 관련된 책도 있거든요. 맞아. 저도 네. 그 책 봤어요. 나온 책 중에 가장 폭넓은 연령대가 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서 반가워요. 예, 정말 저희도 작업하면서 그거를 많이 느꼈어요. 이 책이 다른 위인전이라든지 다른 이 인물 책들과 구별되는 이 책만의 특징? 그런 매력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번역가님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유명해진 거는 그 미국의 어떤 보수 정권, 공화당 네. 정권에서 계속 소수 의견을 말하면서 사실 유명해진 거긴 하거든요. 그런 인물의 그렇지 않았던 시절, 오히려 이제 좋은 성공한 사람이고 싶었던 시절의 이야기부터 나온다는 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오래 사신 분이어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면 사실 되게 긴 역사를 알게 된다는 큰 장점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1차 세계대전 이야기부터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오기 네. 때문에 그런 공부를 하기에도 좋은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 어떤 말로 표현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조카들한테 어떤 책을 추천해주면 좋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이 책은 정말 저는 조카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쉽게 읽을 수 있고 아이들이 자기를 대입해서 어떤 미래들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어서 아 이게 맞아요. 지금 남편에게 추천하셨다고 하는데 남자들이 읽으면 되게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남편이 주요하게 등장하는 남편이 맞아요. 저 반했어요. 마틴 긴즈버그. 네, 1가정 1마틴 마틴 긴즈버그를 얘기하는 말 중에 페미니스트 이전의 페미니스트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루스가 뭐 사회적인 그런 제약이라든지 편견에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을 때 마틴이 너무 역할을 서포트 역할을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걔가 잘생겼어요 이분이. 저렇게 멋진 남자가 진짜 너무 좋아하시네요. 1950년대 때 남편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인을 외조를 잘했는지 인상적이었던 거를 보여드리면 루스는 요리를 되게 못하는 걸로 못해가지고, 나와요. 네. 요리를 못하는데 이 마틴은 원래 화학과 전공이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같이 로스쿨을 갔지만 요리를 하면서 이게 화학 실험 같네 너무 재밌네 하면서 되게 맛있는 요리를 항상 차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대법관 후보에 오르기 위해서 이렇게 나올 때 자기가 그 선거 매니저가 돼주겠다고 이제 말하는 부분도 있고 그쵸. 마티도 젊은 시절에 이제 암에 걸려서 맞아요. 이제 수업을 못 듣고 뭐 이런 동안에 굉장히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가 정말 한 3, 4인분의 일을 해가면서 했던 게 있어서 저는 사실 평생 갚아야 되는 게 맞다. 이 사람은 갚으면서 산 거다 그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남편분들에게 꼭 추천을 해주십시오. 네. 오늘 저희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정의를 향한 여정 온라인 북토크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여러분께서 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삶에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이런 게 처음이라서 사실 좀 뭔가 준비를 하긴 했는데 준비한 걸 다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횡설수설한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책 꼭 읽어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